화재담보 크기죠.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이런 것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는 포기 약정할 수 없다. 배제 특약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되죠.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주장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포기 배제 약정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론입니다. 계약 해제와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요. 자, 반드시 해제 의사 표시를 표명하면 소유권이 나한테 다시 복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내가 해제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이 나한테 복귀가 되는 겁니다. 본인한테 회복되는 게 원칙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자, 해제 의사 표시 후에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복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복귀가 되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등기를 말소를 안 해주면 손해배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그러니까 법률상 해제 의사표시 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복귀가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복귀를 해줘야 되는 상대방이 제3자한테 해제 의사표시 한 후에도 나한테 복귀하지 않고 선의의 제3자한테 매각을 했을 때는 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다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게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해제 의사표시 후에 상대방이 제3자 어떤 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을 했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본인이 대항할 수 없다입니다. 해제권자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빨리 소유권을 정리하는 게 실무적으로 실익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유권이 복귀되지만 그 상대방이 해제 의사표시 후에 자 소유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자기가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해제 의사표시 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고 당연히 내가 입증하면 악의의 제3자는 내가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해제 의사표시 후에 누구에게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하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해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 전에 상대방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무조건 제3자에게 본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전에 선이든 악이든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은 너무 불리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하나를 줍니다. 어떤 걸 주냐? 반드시 시험에 놓치면 안 되죠. 자, 해제 의사표시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경우에만 인정하냐면 등기를 완료했을 때만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해제 의사표시에 넘어가는 제3자는 등기를 완료했을 때만 제3자로서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완료했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에 다시 그 물건을 매수한 제3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을 때 또는 임대차 계약일 때는 대항력을 인정했을 때, 전입신고가 완료됐을 때, 대항력을 갖췄을 때, 그러면 소송상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왔던 사람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 소송 처분 제한 등기가 집행이 끝냈을 때, 집행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집행이라는 것은 그 등기가 완료됐다는 말을 합니다. 압류 절차가 완성됐다는 거죠. 압류 절차가 완성된다는 것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까지 끝났을 때를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해제 의사표시 후에는 그냥 당연히 선의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하고 악의의 제3자는 보호하지 않죠. 해제 의사표시 했으면 나한테 줘야 되죠, 본인한테. 근데 상대방이 해제 의사표시 후에 넘겼을 때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고 해제 의사표시 전에 넘기는 건 자유니까 해제 의사표시 전에 넘어갔던 제3자는 등기까지 완료해야 된다. 자, 해제 의사표시 후에 제3자는 등기가 완료해야 됩니다. 등기가 완료했다든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췄다든가 또는 소송상의 권리자가 있을 때는 소송상으로 등기가 압류 절차가 끝났다. 그것을 집행이 완료됐다. 집행했다든가 이런 단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단순히 가압류 결정
그다음에 가처분 결정 이런 갖고는 제3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계약 해제 전의 법률 행위는 선의약이 관계없이 등기가 완료되면 보호됩니다. 해제 전에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종료한 자, 이거 보호됩니다. 해제 전에 매수하여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 마친 자,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가 마치면 보호됩니다. 자,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거 보호됩니다. 자,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자, 가압류 집행했답니다. 집행이 완료한 가압류 채권자 보호됩니다. 자, 그다음 해제 후에는 선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니 선이죠.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답니다. 이 저당권 인정합니다. 자,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선의인 자는 자, 유효로 인정받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하고 악의의 제3자는 해제에 의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제3자 보호규정 적용되지 않는 거 아무리 계약을 해제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산 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토지 매수인이죠. 토지 매수인이 해제되면 토지와 관련된 것이 제3자죠. 근데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산 사람은 자, 토지가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은 불법 건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자,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 전에 자, 채권을 양수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받은 채권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계약 해제 전에 자, 채권 자체를 압류 전부한 채권자 요거 안 됩니다. 압류 전부했다고 해서 이게 보호받지 않습니다. 집행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소송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집행을 해야 제3자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자, 그다음에 대금이 양도된 후에 계약이 해제됐답니다. 그 이 양수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택 임대차 권한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아직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전에. 자, 그다음에 해제 대상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자, 증여받은 후에 아직 수증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증여도 계약이니까 등기가 돼야 됩니다. 계약하지 않는 등기자, 수증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은 반드시 해제 의사표시 후에는 선의를 찾을 것. 두 번째, 해제 의사표시 전에는 제3자가 등기가 완료됐다 또는 소송상의 권리자는 집행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찾을 것. 이 자들만 보호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제 이론을 다 했습니다. 자, 듣고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여러 번 듣고 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